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지난 동영상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올렸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참고하시고, 지난 시간에는 다리, 걸을 때 다리 균형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일단 뭐 안쪽 바깥쪽 뭐 이런 거 어떻게 또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런 거 좀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그냥 특별한 내용보다는 제가 그동안 잘 보여드리지 못했던 동작들이나 이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다리 동작.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물병 운동을 먼저 조금 보여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병 운동. 이거 우리가 물병 운동을 할 때 이제 물병 운동 방법은 우리가 예전에서도 뭐 자바라 운동법에서 많이 다뤄봤지만은 오늘 요거는 조금 최근에 제가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몇 차례 전에 동영상에서 그냥 말로만 설명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물병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팔꿈치를 접지 말고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어깨 한 귀 정도, 귀 있는 쪽 얼굴 귀 정도 높이까지 이까지 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눈 정도 있는 지점까지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면 좋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진보행하면서 등 뒤쪽에 있는 근육이 앞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글씨를 쓴다든가 모든 팔 활동이 좀 앞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려주면 우리가 가슴,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들면 가슴이나 뭐 뱃살 이런 것들이 다 얼굴살 이런 거 처지거든요. 처지는데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리프팅이 되는, 들린다 그러죠. 얼굴도 처지면 리프팅 시술을 받잖아요. 그죠? 가슴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시술을 받을 수 있거든요. 뱃살도 시술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굳이 뭐 큰 시술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리프팅이 되니까 이렇게 처진 가슴이나 이렇게 처진 목, 처진 배 뭐 이런 쪽으로 또 얼굴 쪽으로도 피가 더 잘 올라오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그것도 해보시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오른쪽 폐,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조금 더 처져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처져 있는 분도 계시고 많이 처져 있는 분도 계십니다. 많이 처져 있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저도 자 물병 2개를 이용하는데 아까는 조금 전에는 이렇게 뭐 한 12번 이렇게 해봤다라면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오른쪽 폐 문제와 왼쪽 폐 문제, 그리고 혈액의 비대칭 문제, 오른쪽 팔, 가슴은 피가 많고 왼쪽 팔, 왼쪽 가슴 이쪽은 피가 부족하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물병 2개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거는 응용을 하면 좋은데 그냥 왼손에는 물병을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잡고 있고 오른팔은 이렇게 아까 양팔로 했던 이 동작을 오른팔로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약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약간 주의할 점이 5손가락을 다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특히 엄지와 2번째 손가락, 3번째 손가락에 힘이 더 많이 가게 이렇게 하세요. 저도 예전부터 어깨가 조금 어깨 충돌 증후군 50견 형태가 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가끔씩은 뭐 새끼손가락 쪽으로 힘을 더 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제 말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그냥 아프면 약간 변형을 하셔도 됩니다. 응용을 하셔도 되고, 이걸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가슴을 쫙 펴고 한 10번이나 12번 정도 흔든 다음에 물병을 옆에다가 툭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왼손에 물병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죠? 왼손에 물병을 잡고 있다라는 거는 피가 왼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쳐져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오른쪽 폐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들은 유난히 오른쪽 가슴이 좀 더 처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 젖꼭지나 가슴 자체가 좀 처져 있습니다. 좀 처져 있고 그런 경우를 제가 저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경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른손잡이는 그럴 경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가슴이 요 쇄골 밑으로 이제 피가 올라오면서 요 쇄골 아래쪽이 약간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압박감이 느껴지고 폐가 이렇게 들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한 10번 정도, 10번, 12번 정도 이렇게 들었다가 옆에 탁 내려놓으면 이렇게 들렸던 피가 오른쪽 머리로도 올라가지만 오른쪽 라인으로 이렇게 들렸다가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왼팔에 물병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죠? 간간이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오른쪽 폐가 많이 처져버리면 컨디션이 아주 나빠진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예. 오른쪽 폐가 심하게 처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컨디션이 기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약간 공황장애 비슷한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그래 공황장애라는 거는 뭐 과도한 스트레스다. 뭐 몸의 비대칭,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가 좌우 비대칭이 완전히 깨져 버린다는가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아버리면요. 혈관이 완전히 수축되어 버려요. 혈관이 이제 큰 혈관은 좀 낫겠죠. 큰 혈관은 괜찮아요. 근데 작은 혈관들이 더 수축되어 버리고 큰 혈관들은 더 커져 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 버리면 결국은 오른쪽 폐, 왼쪽 폐 중에 오른쪽 폐가 더 처져 버립니다. 더 처져 버리면서 이 소장 쪽을 눌러버린다고 그랬죠. 가스 흐름을 끊어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뭔가 기계 같은 게 뭐 시스템 다운된다 이렇게 기계가 작동을 멈춰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심리적인 상황, 극도로 어떤 압박감이 온다든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 노출되면 공황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또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또 공황장애가 온다고 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둘 다 비슷합니다. 사실은 나타나는 상황이요. 혈관 수축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창자를 누르면서 가스 이동을 멈춰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가스 이동이 멈췄다는 것은 자동차의 엔진이 안 돌아가 버린다 이런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힘이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이러면 좀 쉬었다가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한 10번 자, 손바닥을 위로 합니다. 원래 제가 우리가 어깨, 그죠? 라운드 트립, 이제 라운드 숄더 이렇게 해서, 그죠? 라운드 숄더를 해갖고 어깨가 안쪽으로 말린다, 앞쪽으로. 그러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자꾸 바깥쪽으로 틀어줘야 되는 거죠. 자, 물병을 약간 새끼 손가락 쪽으로 약간 더 위로 치켜든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10번, 12번 정도 들어준 다음에 잠깐 쉬고 있으면 또 뭔가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걸 응용할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우리 뭐 스트레칭 바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물병이 2개 있을 때 그냥 물병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물병을 이렇게 손에 잡고 있는 거, 또 여기서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는 개념적으로는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왼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겨드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겨드랑이 쪽으로 피를 좀 공급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자세예요.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뭐 굳이 힘을 안 줘도
잡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상당한 무게가 들어갑니다. 이게 잡고만 있어도 이 팔 무게가 완전히 들어가요. 한 2kg, 최소한 2kg 정도는 들어갑니다. 굳이 막 이게 당기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뭐 당기면 이제 우리가 왼팔 운동 강, 중, 약 이거 중에 좀 당겨주면 중 정도는 되겠죠. 세게 당기면 강이 되겠지만 그냥 잡고만 있어도 이거는 약이에요. 약. 잡은 상태에서 그냥 꼬물락꼬물락 이렇게 살살 흔들고 있어도 이거 피가 더 부드럽게 왼쪽 팔로 겨드랑이 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물병을 이렇게 10번 들었다가 내리고, 그러니까 왼손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10번 들었다 이거 또 물병 탁 내려놓으면 다시 올라왔던 피가 왼쪽으로 싹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왼팔 운동을 제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강, 중, 약을 눈 뜨고 있는 동안에,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왼쪽에 물병을 두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그시 누른다든가 눌렀다 뗐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24시간 계속 정신이 있는 동안에는 왼손을 움직여주는 방향으로 계속 하는 게 좋다. 왜인가 하면 우리가 짧아도 10년, 길면 40년, 50년을 오른손잡이로 살았다라는 거는 큰 문제에 봉착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돌이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또 지속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과 왼손에 물병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 조금은 개념은 달라요. 공통점은 많아요. 피를 오른쪽에서 들어주고 왼쪽으로 보내준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냥 왼팔로 피가 들어오고 그냥 겨드랑이 쪽은 이렇게 잡고 있으면 겨드랑이 쪽은 거의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피가 온다라는 거, 또 왼쪽 팔이 혈관이 작기 때문에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겨드랑이 쪽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 나쁜 건 아닙니다. 도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집에 스트레칭 바가 있으면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 사실은 우리가 왼팔 운동하고 오른쪽 어깨 쳐주고 머리 흔들어주고 바람 불어주고 이게 상체의 순방향적인 운동법이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3요소라고 했죠. 왼팔 운동, 오른쪽 어깨 쳐주고 머리 흔들어주고 바람은 기본적으로 불어주고 이게 3대 요소거든요.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거 잡고 물병을 앞에서 이렇게 들어준다고 하는 거는 사실 오른쪽 팔을 직접적으로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를 치는 것과 동일해요. 동일하고 이걸 잡고 있을 때는 이거 물병을 내려놓고 나면 이렇게 또 머리를 좀 흔들어주고 바람을 좀 불어주고 이러면 오른쪽 폐가 이렇게 들리면서 뭔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오늘 제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오늘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방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스트레칭 바를 활용해도 되고 양손에 물병을 잡고 그냥 뭐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양팔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양팔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왼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팔을 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응용이라고 했습니다. 응용은요 지식이 많이 쌓여가는 사람이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동영상을 봤던 동영상도 자꾸 보셔야 된다. 자꾸 보시다 보면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들었던 얘기 또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뇌가 응용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들었던 내용을 자꾸 듣다 보면 뭔가 계략이 세고 계책이 세워지고 요령이 생기고 응용이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자꾸 듣는 사람이 응용이 돼요. 제가 그냥 들으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이 방법이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알려드리는 이 방법이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믿어달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맞습니다. 제가 제 몸을 봐도 이거는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몸을 잘 살피시고 지식을 자꾸 쌓아가시고 자꾸 전진해 나가세요. 왜냐하면 방법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바심 갖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자꾸 실력을 키워가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강조하고 싶었고요. 자, 어깨도 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 또 이렇게도 하고, 제가 여기서 좀 많이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번에 캐틀벨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캐틀벨. 자, 이 동영상 좀 끊고 다음 내용을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쪽에 너무 많은 내용을 집어넣어 놓으면 동영상을 열심히 들었는데 나중에 한두 개는 기억나고 나머지는 다 기억이 안 나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끊겠습니다.